날씨가 덥지만 산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짬을 내서라도 자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얼음물 한 통과 진드기 기피제를 가방에 넣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꾀꼬리버섯을 만나니 기운이 나는데요. 제법 커서 저녁에 볶아서 먹어야겠습니다. 꾀꼬리버섯은 오렌지색에서 주황색, 황색, 연노란색, 옅은 살구색까지 다양한데요. 갓 표면에 주름진 무늬가 보이기도 하고 비단결처럼 광택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름살은 내리붙은 주름살로 갓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죽은 화렵수나 혼효림의 부식된 나무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꺼번에 채취는 가능하지만 종류에 따라 아주 작은 개체도 있어서 채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민주름 꾀꼬리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희귀하고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유럽과 북미에서도 로키 산맥 동쪽 등 몇 지역에서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더 나와 있을까 하고 둘러봅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요. 너무 더워서 얼음물만 찾게 되는데요. 한여름에 숲으로 들어선다는 건 그 자체로 커다란 결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햇살은 따갑고 공기는 끈적해서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땀으로 범벅된 채 걷다가 또 반가운 버섯을 만납니다. 거물버섯 종류로 보이는데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주 작은 버섯 두 개가 서로 어깨를 기대며 자라고 있습니다. 붉은 정원 거물버섯입니다. 붉은 정원 거물버섯은 붉은 거물버섯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붉은 거물버섯은 자루에 거물형의 무늬가 있지만 붉은 정원 거물버섯에는 거물형 무늬가 없는 것이 두 버섯을 구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붉은 거물버섯은 참나무 숲에서 자라는 확률이 높지만 붉은 정원 거물버섯은 혼효림의 가장자리나 정원, 공원 등에서 발견됩니다. 중독 사례가 다수 있는 붉은 거물버섯에 비해서 붉은 정원 거물버섯은 데치면 식용이 가능하고요. 둘 다 상처를 입으면 청변 반응이 일어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을 좀 더 찾기 위해 다시 이동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얼음물이 벌써 반이나 비워졌습니다.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러한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땅벌들이 숲풀 속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작년 저도 땅벌에 한번 쏘이고 나서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말벌은 한번 쏘면 죽어버리지만 땅벌은 꽤 멀리까지 따라오면서 여러 번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많은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나갑니다. 카메라로 날벌레들이 엄청 달려드는데요. 목선풍기로도 벌레가 달려들어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별다른 버섯은 보이지가 않고요. 가끔 뱀 껍질 광대버섯만 눈에 띕니다. 작년 기록을 보니 꾀꼬리버섯을 8월 중순에 꽤 많이 채취했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채취했던 자리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꾀꼬리버섯은 한번 채취하고 난 뒤에도 또 비가 내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강 자리를 알고 있으면 1년에 2~3번은 채취가 가능하더라고요. 숲에서 나와 산길을 따라 조금 걷다가 맛 좋은 거물버섯 아제비로 추측되는 아주 통통한 버섯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자루에 거물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균사에 덮여 있지만 갓이 흑갈색이고요. 곤봉 모양의 자루가 있어서 순간 반가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쓴맛 거물 버섯 종류로 보입니다. 토실토실한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냥 구경만 해야겠죠? 바로 옆에 더 어린 쓴맛 거물 버섯도 보입니다. 꼭 누에 같네요. 오늘 또 광대버섯을 만납니다. 막위 광대버섯 같아 보이지만 녹균화가 너무 되어 있어서 동정 불가합니다. 막위 광대버섯이라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버섯으로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죠. 막위 광대버섯이 지닌 독은 무스카린과 같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데 이는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요. 많이 섭취하면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독버섯은 강한 독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식용버섯과 닮은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버섯들은 채취해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산행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버섯이 보이는데 역시 광대버섯류입니다. 녹균화가 진행되어서 알집에서 줄기만 뽑혀져 나와 버렸는데요. 남아있는 알집이 땅속에 보이는데 우산 광대버섯 같습니다. 큰 비가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뭄인지 갓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우산 광대버섯 역시 독버섯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위장장애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이 섭취하시면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광대버섯 종류는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붉은 정원 거물 버섯을 만나 또 주저앉습니다. 이번에는 꽤 여러 개체가 있어서 채집을 하는데요. 이것은 줄기가 납작한 것이 아마도 땅 밑 돌 틈에 끼어 자라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처음에 채집한 꾀꼬리 버섯과 함께 붉은 정원 거물 버섯으로 볶음을 해 먹어야겠네요. 버섯을 구경하고 일어서는데 핑 도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버섯을 탐색하고 일어나니 반복이 되네요. 열사병이 이렇게 시작되는가 싶은 것이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숲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열기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빨리 가고 싶지만 걸음이 더딥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꾀꼬리 버섯 유생들이 보이니 또 주저앉게 됩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온통 꾀꼬리 버섯들이 보일 것 같아 반갑기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여기에서 내려가야겠습니다. 버섯을 탐색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울렁거리네요. 너무 더운 날에는 산에 오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몸을 좀 추스려야겠습니다.